안녕하세요. 태아보험 노트 신지훈 팀장입니다. 오늘은 태아보험 불필요 특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태아보험은 30세 만기라면 아이가 태어난 이후 최소 5년 이상, 100세 만기라면 납입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특약이나 가성비가 떨어지는 특약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특약 추가는 안 되지만 삭제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비싸게 가입하는 것을 유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물론 나중에 특약을 정리할 수 있긴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특약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겠죠. 태아보험에 이 특약들을 넣을지 말지 고민되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특약은 상해 후유장애의 하위 호환 특약들이에요. 교통상해 후유장애, 자전거 탑승 중 상해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 50% 이상 등 조건이 하나가 더 붙거나 보장 범위가 좁은 특약들이에요. 기본 계약인 상해 후유장애는 3% 이상의 장애부터 보상하고 상해 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가장 넓은 범위의 특약을 하나만 제대로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음은 중환자실 골절 입원 일당, 중환자실 화상 입원 일당입니다. 연계 조건으로 상해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 구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입원의 특정 질병 코드를 받아야 해서 보상받기가 까다로워요. 상해 입원 일당과 실비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5대 골절 진단비 골절 부목 치료 성장판 손상 골절 진단이에요. 골절 진단비 특약 하나만 넣어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으니 추가로 구성해서 보험료를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 자달한 상해 입원 일당입니다. 상해 입원 일당 특약은 크게 10일 한도, 30일 한도, 180일 한도로 나뉘고요. 여기서 종합병원 상해 입원 일당, 중환자실 상해 입원 일당, 1인실, 2, 3인실, 상해수술 입원 일당 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서 가장 폭넓게 보장하는 상해 입원 일당 180일 한도 하나만 구성해도 충분하고요. 굳이 자달한 특약을 추가해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다음은 골절수술, 5대 골절수술, 화상수술, 심한 상해수술, 중대한 특정 상해수술, 뇌내장 손상 수술, 종합병원 상해수술, 상급 종합병원 상해수술, 경증 상해 제외 상급 종합병원 상해수술. 지금 말씀드린 담보들의 공통점은 특정한 질병 또는 부위만 보상하거나 큰 병원에서 하는 수술만 보상한다는 점인데요. 상해 수술비와 상해 1호점 수술비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보장 범위가 좁은 특약들은 제외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섯 번째, 50% 이상 질병 후유장애와 80% 이상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이 특약들은 보장 범위가 많이 좁아서 실효성이 떨어져요. 3% 이상부터 보상하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곱 번째는 소외감과 유사암을 제외한 암 진단비, 특정암 진단비, 재진단암 진단비입니다. 유사암을 제외한 암 진단비로 구성해야 가장 폭넓게 보장이 가능하고요. 소외감을 보상하지 않는 암 진단비는 남녀 생식기암에 걸렸을 때 더 적은 금액을 보상합니다. 출생 후 보험료 기준으로 45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보장 범위의 차이가 크니까 소외감은 일반암으로 보상하는 암 진단비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재진단암 진단비는 암에 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암세포가 남아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에요. 조건이 하나가 더 붙었는데 암 진단비 5천만 원이 2,425원이고 재진단암 5천만 원이 1,805원입니다. 조건이 하나가 더 붙었는데 보험료가 많이 저렴한 편도 아니라서 추천드리지 않아요. 유사암을 제한 암 진단비 1억, 유사암 진단비 2천,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5천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고요. 니즈에 따라 보험료가 저렴한 전이암 진단비 정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1, 2입니다. 태아보험은 뇌졸중 진단비 2천,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해요. 그래야 신생아 뇌출혈에 진단받았을 때 각 특약의 20%, 즉 최대 8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불필요 특약은 아토피 진단비예요. 아토피 진단비는 중증 아토피를 연계 조건으로 넣어야 하고 보험료도 비싼 편이에요. 아토피 진단비 10만 원에 667원, 중증 아토피 진단비 10만 원에 501원입니다. 아토피 진단비의 경우 20년 동안 총 11만 2,056원을 내야 해요. 보장 금액 대비 보험료가 비싼 특약이니 제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는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 요양병원 암 입원 일당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서울 아산병원 전체 암 환자가 112만 108명이었는데요. 이 중 92.8%가량인 103만 9,867명이 외래 환자, 즉 통원 환자예요. 암으로 인한 입원 환자는 8만 24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암에 걸려서 입원을 하게 된다면 질병 입원 일당과 실비에서도 보장이 가능하니까 보장의 공백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은 자달한 수술비 특약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기 관련 질병 수술, 자녀 10대 질병 수술, 소아 탈장 수술, 충수염 수술, 시청각 질환 수술 등이 있는데 공통점은 특정한 질병만 보상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질병 수술비랑 1호종 수술비에서 이미 보상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추가로 구성하는 것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31주 이내 출생, 저체중아 출생 진단비입니다. 저체중아 출생 같은 경우 100만 원 보장이 5,670원인데요. 2kg 이하로 태어났을 때 100만 원 보장이고 2kg 초과 2.5kg 이하로 태어나면 50%인 50만 원만 보상해요. 태아 때만 내는 특약이긴 하지만 보험금을 받을 확률도 비교적 적고 보험료도 비싼 편이에요. 혹시라도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면 질병 입원 일당과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 실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고요. 조건에 맞으면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제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태아보험 불필요 특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내가 받은 태아보험 제안서에 혹시라도 오늘 설명드린 특약들이 있진 않은지 비교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요. 제안서를 받아보고 싶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태아보험 노트 플러스 친구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